캠프9 정형외과의 유연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교수님께서 이렇게 견갑골에 대해서 우리 예. 어깨관절에서도 견갑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었는데요.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제가 처음에 연구한 거는 견봉쇄골관절에 대한 걸 연구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외상을 통해서 쇄골이 견봉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,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그냥 환자가 적당히 통증이 없으면 두고 보자,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써 있었는데,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여갖고 정말 한번 토론하는 걸 봤더니 아파 죽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의사 앞에서는 안 아픈데 집에 와서 뭐 양치질을 하거나 운동도 못 하고. 근데 사실 의사들이 그 환자들 스코어링 하는 건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. 그냥 뭐 팔 올라갑니까? 여기 안 아프죠? 그럼 된 건데, 그 사람들은 사실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왜 아픈가 했더니 쇄골이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견갑골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죠. 이 어깨가 구부러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 회전근개가 찢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견갑골 운동이 중요하구나. 그래서 아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그러면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으면 예. 이게 회전근개하고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 생기죠. 같은데요. 예. 예. 그런 경우에 이제 파열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나요? 그렇죠. 예. 저는 뭐 이 뼈가 자란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, 이 회전근개 위에 있는 걸 우리가 견봉이라고 얘기하는데, 견봉이 아무리 편편해도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건 칼날처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견봉에 의해서 긁혀서 힘줄이 좀 끊어진다고 보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뭐 퇴행성도 합해지겠지만은 모든 거는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미세 파열이 모든 것이 이 시작이 아닌가. 거기에서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. 지금 그러면 회전근개가 끊어지신 분들 예. 수술하고 나서도 예. 견갑골 운동을 아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, 그런 경우에는 그 회전근개 괜찮았을 때랑 또 수술하고 나서랑 조금 차이점을 두시는지. 저는 궁금합니다. 이제 이 수술을 할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봉합하고 이렇게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면은 아주 편편한 견봉도 아주 날카롭게 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뼈를 갈아주면은 그 순간에는 후방 운동을 안 시키는 거죠. 공간이 확보가 이미 됐으니까. 이 로우나 턱걸이를 했을 때 하다가 힘들면은 요 팔뚝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.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보면서 후방 쪽에 근력이 파이링 되는 걸 봐야 되는데, 혼자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네. 그 힘주는 포인트가 달라지면 가뜩이나 약한 어깨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안 시키는 편이죠. 네. 수술을 하신 분들은. 교수님, 그 근막 동통 증후군이 예. 있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통 제가 뭐 체해 충격파나 아니면 마사지나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척추가 좀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견갑골이 이렇게 조금 언밸런스 하신 분들은 이게 또 강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. 그렇죠. 교수님, 그런 이제 치료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시는지. 사실 근막 궁금합니다. 통통 증후군이라는 게, 어떤 사람들은 뭐 근육이 이렇게 뭐 뭉쳐가지고 뭐 아프다. 그래서 뭐 여자들은 결혼 전에 보톡스도 맞고 이렇게 가끔 그러는 것 같은데, 사실은 전 옳지 않다고 봐요. 왜냐면은 이 날개뼈가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, 이 경추와 날개뼈 간의 근육은 두 개가 붙어 있어요. 이쪽으로 가는 건 상부 승모근이고, 요 등 뒤로 가는 게 이제 견갑골은 두 개가 붙어 있는데, 이 날개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 근육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이게 늘어나야 갈 수 있어요, 길이가. 그러니까 견갑근이랑 승모근이 항상 억지로 늘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아픈 거거든요. 따라서 거기다가 보톡스 넣으면 안 되는 거고,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통증을 일단 약간 덜하게 한 다음에 날개뼈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후방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고, 이 날개뼈가 앞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지만 경추도 영향을 받아요. 경추도 일자목이 되기 때문에 이 등 근력 운동을 하면 경추도 이제 거북목에서 정상적인 그 전만을 갖는 이쁜 경추도 얻을 수 있는 거죠. 아니 제가 실제로 승모근 복토스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. 어떠셨어요?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이렇게 예쁜 승모근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보톡스 맞는 게 유행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맞고 나서 이렇게 옷걸이처럼 한 달 내내 그러니까요.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너무 그렇죠. 아프고. 그렇죠. 맞으면 안 돼요. 네,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결혼하셨어요, 근데?
어제 했어요. 어. 네. 아직 근데 견갑골 쪽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 네. 가끔 이제 목에다가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. 그렇죠. 이게 네. 이제 통증의 원인이 목이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견갑골 쪽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 구별을 못해서 치료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수님께서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실 때 어떤 통증이 있으면은 이게 견갑골 통증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의 통증인지 정말 아주 매우 맞습니다. 중요한 질문입니다. 아주 외래에서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죠. 목 통증과 좀 이렇게 승모근이 아프고 가끔 저리다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또 이거는 신경이 눌리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신경이 어디서 눌리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목에서 나온 신경은 목적지가 이 손가락이잖아요. 뼈가닥을 중간에서 이제 견갑골에 내는데 이 구분이 잘 안 되죠. 적어도 그래서 따라서 승모근 쪽 아프거나 이게 저릴 경우에는 적어도 팔꿈치나 손목은 아닌 거죠. 예. 목 디스크 아니면은 이제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흉곽 출구 둘 중에 하나예요.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저린 느낌이 손가락까지 오면 좀 알아요. 이 엄지 쪽을 위주로 아프면 이건 목 디스크 쪽에서 눌린 거고 이 새끼 손가락 쪽이 좀 많이 저림을 느끼다 그러면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눌린 거예요. 왜냐면은 물론 목 디스크도 이 새끼 손가락 쪽을 저리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8번 넘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이 문제가 있다. 저리다 그러면 우리가 1번 생각하는 게 날개뼈가 움직였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환자들이 이 손가락까지 오면 아는데 여기까지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. 여기까지만 아프다는 사람이 많기 네.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. 제가 먼저 흉곽 출구부터 주사를 차단을 시켜서 결과를 보는 거죠. 그래서 환자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봐서 좋아졌다 그러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켜서 후방으로 보내는 거고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헛돈 쓴 건 아니고 이제 목 쪽으로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교수님께서 그럼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교수님만의 운동법이 혹시 있으실까요? 저야 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턱걸이랑 뭐 이런 거 많이 하죠. 아. 로우도 많이 하고 스쿼트도 많이 하고 예. 많이는 안 하고 매일 하죠. 조금씩. 아. 예.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턱걸이를 할 수는 없거든요. 네. 못해요 사실. 그래서 혹시 하시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없을까요? 일단은 그 뭐 저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고무줄이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당겨야죠. 아. 세라밴드. 세라밴드 당겨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당기라고 그러면 다 팔뚝으로 어깨로 맞아요. 당기는 경우가 많죠. 따라서 할 때 이 트레이너 얘기를 잘 듣고 당길 때 요 견갑골을 조이는 노력을 해서 해야지. 그러니까 팔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. 팔이 없다. 팔이 없다고 생각해도 후방 근력을 할 수 있거든요. 오, 네, 여기 느낌 오네요. 예,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요 포인트가 이 앞으로 오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중을 해서 후방 근력, 이거 견갑 거근, 그다음에 우리가 능형근을 조이는 또는 광배근을 조이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체형이 그렇게 뭐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뻐지는 거죠. 이렇게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요. 네. 조그만 통증이 생겨도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인생의 발걸음은 앞으로 가지만 나의 어깨는 뒤로 보내야겠다. 그렇죠. 그거 명언인데요. 역시 이슬기 아나운서의 순발력이 대단하시고 네, 명언인데요. 네, 오늘 어깨 명의 유현식 교수님을 모시고 견갑골에 대해서 왜 우리 어깨 통증이 온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이슬기 아나운서님 좀 어떠셨나요? 네, 어깨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고요. 이게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빨리 가서 부모님께 좀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. 기분을 좋게 만드시면 어깨는 안 아파요. 그건 사실이에요. 우리 지금 아무리 어깨가 많이 아픈 사람도 로또 당첨이 되는 순간 어깨는 안 아파지는 어깨 거예요. 펴지죠. 당당해지고. 아니 그냥 안 아파요. 호르몬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분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어깨를 안 아프게 하는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럼 오늘 이 코너명을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 넘어 넘어 토크쇼. 어깨 걱정 노모.